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 정치적 편향성. 포털이 편집하는 뉴스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2017년 네이버는 뉴스 편집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도입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뉴스 편집에서 사람이 완전히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네이버 뉴스는 문제점들이 사라졌을까? 스트레이트는 빅데이터 업체에 네이버 뉴스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뉴스홈에 어느 언론사의 기사들이 많이 노출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일주일. 조사 공정성을 위해 모든 이용자들이 똑같은 기사를 보게 되는 PC 버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이버 뉴스홈에 노출된 기사들을 5분에 한 번씩 24시간 내내 읽어들여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먼저 뉴스홈 첫 페이지의 최상단에 위치한 헤드라인 뉴스. 이용자가 뉴스홈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돼 클릭수가 제일 많은 명당 자리인데 한 번에 6개가 노출됩니다. 한 주 동안 이곳에 가장 많이 노출된 언론사는 어디일까? 1위는 중앙일보입니다. 점유율 15.7%. 2위는 연합뉴스 15.1%. 3위는 조선일보 7.9%. 네이버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는 75개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 언론사의 기사 비중은 40%에 육박했습니다. 4위는 세계일보 5.8%, 5위는 한국경제신문 5.3%입니다. 상위 5개 언론사의 기사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연합뉴스를 제외하면 모두 보수신문으로 분류됩니다. 이번에는 영역을 조금 더 넓혀봤습니다. 데스크탑 PC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화면 해상도를 기준으로 화면을 스크롤하지 않고 한눈에 보이는 영역입니다. 이번에도 1위는 중앙일보였습니다. 2위 연합뉴스, 3위 조선일보, 4위 서울경제, 5위 한국경제입니다. 헤드라인 영역의 순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뉴스 소비가 많은 시간대만 따로 떼어내 분석해봤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노출된 기사들입니다. 뉴스홈의 헤드라인 영역. 1위는 연합뉴스 21.6%, 2위는 중앙일보 16.1%, 3위 한국경제신문 9%입니다. 언론사 3곳의 기사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4위와 5위는 뉴스원과 YTN이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이런 식으로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의 뉴스홈도 조사했습니다. 다음의 뉴스홈 최상단에는 사진과 함께 4개의 기사가 노출됩니다. 1위는 세계일보 8%, 2위 뉴시스 7.5%, 3위와 4위는 머니투데이와 연합뉴스로 각각 7.4%였습니다. 5위는 중앙일보 6.9%였습니다. 이 5개 언론사가 전체의 37%를 차지했습니다. 네이버보다는 좀 덜했지만 역시 소수 언론사 편중 현상이 심했습니다. 스크롤 없이 한눈에 노출되는 기본 화면 영역도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 한 곳의 점유율만 21.4%로 압도적이었습니다. 2위는 뉴스원 12.9%, 3위 뉴시스 11.3%로 세계 통신사의 점유율이 무려 45.6%였습니다. 4위는 중앙일보 4.6%, 5위 머니투데이 4.5%였습니다. 헤드라인 기사 노출을 기준으로 네이버는 보수 언론이 52.2%, 뉴스통신 3사가 21.1%였습니다. 이 둘을 합하면 전체 4분의 3을 차지했습니다. 중도 언론과 진보 언론, 전문지와 잡지, 지상파 방송사 등 나머지를 모두 합쳐도 전체의 25.6%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은 보수 언론이 47.5%, 뉴스통신 3사가 21.2%로
역시 둘을 합하면 70%에 육박했습니다. 중도와 진보 언론, 전문지와 잡지, 지상파 방송 등 나머지는 31.3%였습니다. 다음은 특이하게도 머니투데이 계열 언론사 4곳의 비중이 26.3%로 매우 높았습니다. 인공지능이 편집하는데 왜 이런 편중 현상이 나타날까? 분명한 건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알고리즘이나 AI가 모든 문제를 방어해주는 어떤 대안이 될 수는 없는 게, 예를 들면 AI 같은 경우 분명히 개발자의 의도가 반영이 됩니다. AI는 특히 학습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강화학습이든 아니면 뭐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든 데이터를 끊임없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를 주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2017년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는 한국의 뉴스 소비자 77%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사 대상 36개 나라 중 포털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털 뉴스의 편중 현상은 여론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포털은 우리에게 선호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 되어야 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선호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포털이 주어진 선호 속에서 우리 선호가 결정되는 경향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의 어떤 소비가 굉장히 편향적이 되는 것이고 이런 확증 편향도 더 강화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포털 메인 화면에는 언론사가 직접 편집하는 뉴스를 제공하고 모바일은 개인화된 뉴스를 먼저 노출하고 있다며 헤드라인 등 섹션별 뉴스 소비는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모두 보수 언론과 뉴스 통신사 편중 현상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짐작하던 것과 크게 다른 결과는 아니었어요. 시민들이 다양한 여론을 접하고 자기 의견을 정리할 기회를 갖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포털이 보여주는 편중된 기사,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그렇죠. 포털에 사회적 책임 문제가 나올 때마다 포털들은 우리는 언론사가 아니다라거나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책임을 피해갔습니다. 과연 책임이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연예인 설리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날 네이버의 많이 본 뉴스 사회 분야는 1위부터 30위까지 중 25개가 설리 씨 관련 기사였습니다. 언론사들은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포털은 그 기사들을 상단에 노출시켜 트래픽 장사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 겁니다. 11월 2일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까지 세상을 등지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족들은 박지선 씨 어머니의 유서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경찰을 통해 언론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단독이라는 제목을 달고 유서 내용이 기사화됐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유서는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도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 기사는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며 네이버 뉴스홈 첫 화면에 하루 종일 떠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직접 집계하던 많이 본 기사는 폐지됐지만 언론사별 랭킹 뉴스에는 하루 종일 이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박 씨의 죽음에 관련된 기사를 이틀 사이에 150개 가까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상업화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포털은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절대 뉴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뉴스는 가장 많은 트래픽을 일으키고 이 트래픽은 곧 검색과 광고와 쇼핑, 즉 돈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포털에게도 책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언론사가 기사를 그렇게 쓰니까 또는 이용자가 그걸 선호하니까라는 말로 책임을 돌리는 문제가 아니라 네이버 같은 포털이 스스로 그러한 그 뉴스의 소비 형태라든가 또는 아이템의 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뉴스를 편집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학계의 연구 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공들여 제작한 심층 보도나 의미 있는 기획 기사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짧은 속보 기사, 흥미 위주의 화제성 기사, 단발성 사건 사고 기사가 독차지합니다. 통신사 기사들은 그 속보와 일보 중심으로 많이 뉴스를 송출을 하고요. 그것이 좋은 기사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좀 더 스토리텔링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사들은 현재 다음이나 네이버의 뉴스 편집판에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에게 편집의 역할을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맡겨도 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기술 중심적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행위고요. 포털이 갖고 있는 언론의 역할이 분명하고 그리고 언론으로서의 책임들이 있음에도 분명함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이 그 책임들을 전가하려고 한다는 것.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거꾸로 AI 뉴스 편집을 사람이 하는 뉴스 편집으로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올해부터 미국 시장에서 베테랑 전문 편집인들로 구성된 팀이 기사를 엄선해 뉴스 섹션의 톱 뉴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스스로를 새로운 종류의 언론이라고 인정하고 저널리즘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You know, I think it has taken us a while to get an appreciation for what the right ways are to support high quality journalism. We want as much of the revenue as possible that gets generated to go to publishers to help fund high quality journalism. 하지만 한국의 포털들은 알고리즘의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관여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네, 개발자들이 만든 알고리즘 부분이지만 공정거래. 정작 그 알고리즘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당연히 그것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집되는 것은 우리의 이용 행태고 우리의 선호고 우리의 취향이거든요. 우리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이제 선취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이익에 침해되니까라고 하는 논리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사실 폭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릭수가 많은 자극적 기사들이 공들여 만든 고품질 기사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군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 딱 이럴 때 쓸 수 있겠습니다. 쇼핑도 그렇고 뉴스 편집도 그렇고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게 플랫폼 기업들이 갖는 독특한 독점적 지위 때문인 건데요. 다른 나라들은 독점에 대한 규제 상당히 철저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독점 규제가 정말 엄격합니다. 바로 최근에도 미국 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연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라면 이제 좀 대표적인 혁신 기업이니까 미국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좀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네요. 20년 전에는 혁신 기업들이었죠. 하지만 이 기업들이 이제는 거대한 공룡이 돼서 오히려 혁신을 막고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런 걸 보면 한국은 유독 독점에 관대한 것 같습니다. 독점이 판을 치면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성장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독점에 대한 규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정말 느슨합니다. 10월 22일 미국 법무부와 11개 주는 글로벌 IT 기업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소장의 일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년 전 구글은 혁신적 방식으로 실리콘밸리의 총화가 됐다. 그런 구글은 오래전 사라졌다. 오늘날 구글은 인터넷의 독점 게이트키퍼이다. 구글은 검색과 광고 시장이라는 자신만의 제국에서 반경쟁적 전략으로 독점을 유지하고 확장해왔다. 미국 정부는 구글에 대해 자산 매각과 기업 분할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글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9일 이번에는 미국 연방무역위원회와 46개 주가 페이스북을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경쟁 회사들을 아예 인수하는 방식으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Facebook has squashed or hindered what the company perceived as potential threats. They've reduced choices for consumers. They stifled innovation. IT 공룡들을 상대로 한 미국 정부의 이딴 소송. 출발은 미국 하원의 조사였습니다. 미국 하원은 지난 16개월 동안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 4개 기업을 조사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We took the testimony of the chief executive officers of the 4 leading digital platforms, Jeff Bezos, Tim Cook, Mark Zuckerberg, and Sundar Pichai. They have exploited, entrenched, and expanded their power in anti-competitive and abusive ways. To put it simply, their answers were evasive. They were non-responsive. 미국의 반독점 규제는 강력합니다. 반독점법을 위반하면 아예 기업을 강제 분할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석유회사, 담배회사, 방송사, 통신회사까지도 강제 분할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반독점 규제는 최근 새롭게 등장한 IT 공룡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도 강제 분할 명령을 받았다가 윈도우 운영체계 소스코드를 일부 공개하는 등의 조건으로 겨우 분할을 면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 기업 분할 명령 같은 강력한 반독점 조치가 없습니다. 부당 이득에 대한 과징금만 부과할 뿐입니다. 그 과징금조차 부당 이득에 비하면 턱없이 적습니다. IT 기업이라는 새로 등장한 독점적 사업자들은 잘 감시하고 있을까? IT가 2000년대를 거쳐서 우리나라 IMF에서 국가 경제를 파탄에서 끌어냈던, 즉 구원해줬던 구원자라는 이미지를 국민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T 기업들이 사실은 그동안 공정위의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지금도 IT 기업은 벤처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네이버 정도의 규모가 과연 벤처일까요? 그건 이미 이제 대기업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 창업자는 뭐 총수 지정을 받고 이혜진 씨가 뭐 총수로서 창업 뭐 재벌 총수가 똑같이 돼버린 거죠.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을 조사하면서 알고리즘 소스는 확보했지만 부당한 조작의 증거는 직원들의 이메일 등 전통적 방법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검색 알고리즘 관련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코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코딩을 보고 특정 부분에서 자사 우대의 로직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독점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걸 규제할 법과 제도도 기술적 수단도 모두 부족합니다. 전통적으로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예를 들면 뭐 가전 또는 뭐 섬유 또 이런 어떤 뭐 신발 이런 전통적인 어떤 산업에서의 예를 들면 독과점적 기준은 분명히 너무나 명확하고 사업 범위도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 똑같은 사업 범위라고 이야기 잘 않거든요. 근데 IT는 다릅니다. IT는 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대차하고 네이버가 경쟁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AI나 빅데이터에 대한 전문가들이 공정위에 저는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러면 재판에 가면 반드시 지는 겁니다. 11월 22일 스트레이트 하나은행과 모피아 편에서 방송했던 채용 비리 사건. 지난 목요일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나은행 실무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은행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높은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은행은 이런 신뢰를 저버렸다라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이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작 지시한 사람들이 아직 처벌받지 않았습니다.